여행을 한다는 거는 많은 걸 보고 체험하고 배움으로써 나를 채워주는 그런 것이었으면은 일과 어떤 만남과 모든 게 다 스케줄대로 가는데 여행까지도 다 스케줄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여행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그 모험의 일부일 수도 있겠다. 오빠, 9마리의 강아지가 알을 낳으면 뭔지 알아? 9마리가 알을 낳는다고? 응.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호캉스라고 하잖아요. 뭐 뜻도 당연히 몰랐고 그리고 여행을 가는데 당연히 가서 이렇게 여기저기도 보고 사이트싱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집에서 못할 것들, 못 볼 것들을 가서 다 즐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국에서만의 그런 유일한 거잖아요, 호캉스가. 다른 나라는 호캉스 없어?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없어? 처음 들어봐요, 호캉스라는. 이란은 호캉스 안 가는 거야? 아니, 좋은 호텔이나 좋은 리조트로 갔어도 당연히 나가서 뭐 이렇게 여기저기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K 패밀리를 뭐 똑같이 I 패밀리라고 한다면 아침부터 완전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어! 막 애들한테 빨리 일어나! 엄마는 여기서 빨리 짐을 싸고 있고 아빠는 거기서 뭐 애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고 애들은 뭐 안 가, 뭐 나는 귀찮아 하면서 이거 챙겼어 저거 챙겼어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차에 타고 뭐 비행기를 타건 뭐 기차를 타서 가건 운전해서 가건 간에 그냥 거기서부터 이렇게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할 때도 그 다른 도시에 있는 내내 거기서 이렇게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아 이제 집 돌아가고 싶다 홈 스위트 홈 이런 느낌이어야지 여행이고 이런 느낌이어야지 뭔가 나는 집을 다시 아낄 수 있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가평에 있는 더스테이 힐링파크 리조트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안 나가고 싶어요. 아니 여기가 숲속에 있잖아. 이 풀벌레 소리가 너무 좋다. 맞아. 이게 1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내일 가야 된다는 게 슬퍼. 여행을 한다는 거는 뭐 저희 채널에서 업로드 돼 있는 이스탄불이나 방콕 여행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인 그런 취향상 어디 여행을 할 때 쉬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볼 수 있는 모든 거, 그 지역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보고 돌아가고 싶어 하는 성향이긴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 곳의 모든 것으로 나를 채우고 싶은 그런 느낌? 여행을 한다는 거는 많은 걸 보고 체험하고 배움으로써 나를 채워주는 그런 것이었으면은 요즘 또 성향이 좀 바뀌어서 그런가? 뭔가 오히려 나를 비우러 가는 그런 장소? 알파카 처음 봐. 엄마, 알파카 처음 본다고. 알파카, 안녕. Hi, hello. Hi there. 여러분, 저희 주라기 공원으로 왔어요. 이 공작새가 날 불렀어.
가보자. 좀 더 가야지. 여기 봐봐. 그거 알고 있지. 지금 제 자랑하는 건데. 우와. 더 해줘, 더. 우와. 이야. 미쳤는데? 여기 봐. 지금이야. 우와. 이거 AI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어? 우와, 진짜. 이야. 나 이 진짜 처음 봤다. 우와. 아 진짜 저 꼬리 봐봐.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를 보면서 신이 없다고 할 수가 있어? 아니 그냥 뭔가 이 유니버스를 만든 창조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생겼다고 이 패턴이? 저기 지금 너 온다. 우와. 진짜 우아하다. 너 진짜 짱이다. 자세다 너. 이야. 야 진짜 미치겠다. 너무 멋있다, 너. 이야. 엄마 애기 가져가고 싶어. 응? 가져가고 싶어. 지금. 가져가. 나랑 같이. 아니, 근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동물들이 사람을 피하지도 않고 여기 애들 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여기는. 동물 광고하기 싫다. 어? 사람들 많이 광고 너만 올라고? 봤어. 뭐 얼마나 올라고? 아니, 애들이 웃긴다, 여기 애들이. 살면서 그렇게 공작을 가까이서 맞아. 처음 봤어. 5분 동안 쇼를 해줬어. 우와. Full 5-minute performance. 그리고 동물이 굉장히 뭔가 친화적이야. 왜 이렇게 사람을 잘 따라? 엄마 아빠랑 와고 싶어. 음. 왔어야 했는데. 부모님도 한국에 오실 때 일하는 상황 때문에 뭐 비자 신청하는 거부터 비행기 탑승까지 좀 이것저것 힘든 게 많았거든요. 그때 마음고생 근데 엄청 하셨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뭐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공항 직원분들부터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거를 인식하고 좀 편안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게 다 검사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뭐 안내도 해주고 도와주시려는 그런 게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도 뭔가 당연히 언어도 안 되긴 하고 한국은 여행하시는 거는 처음이지만 여기저기 매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웃는다 이런 거를 들으셔서 정말 과연 그럴 거냐를 진짜 보시려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부모님도 한국에 묵으시는 동안 그런 거는 전혀 못 느꼈다고. 언어가 안 되는데도 혼자서 이동을 하실 때 누구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지시어로 이렇게 여기저기 근데 그럼 부모님이 일한어로 물어보셨어? 한국 사람들한테? 아니지 영어를 이렇게 좀 섞어서 엄마도 이제 한국어도 좀 섞으시고 이렇게 하시긴 했는데 뭐 대단한 어디를 가지 않아도 집 앞 마트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런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게 미지의 공간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드실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셨을 때 여행을 할 때 뭔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긴장감에 놓여 있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뭔가 더 많은 나는 1시간도 낭비를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여행하시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뭔가를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닌 여유로운 그런 또 나이에서 오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행을 할 때는 낯선 곳에 가는 거잖아요.
내가 언어도 안 통할 수도 있고 새로 가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고 이것저것 가볼 수 있는 곳 다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인데 마치 내가 이런 미지의 세계에 와서 뭔가를 모험하려고 하는 신밧드의 모험? 내 신밧드의 모험처럼 그런 여행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그 모험의 일부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물론 들고요. 짠. 올 여름을 잘 나시기 바랍니다. 신밧드님 스테이크 맛있게 만드시잖아요. 어떠세요? 훌륭하네요. 맛있죠? 서울 근교에 이런 뭔가 맛집들, 뭐 카페나 식당 많이 갔잖아. 약간 분위기가 좋으면 맛이 거의 없는 게 대부분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좀,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음식에 좀 기대를 안 했거든?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여행이 어디였어요? 이란요. 그건 여행이 아니야. 나는 여행이지. 나는 여행인데 넌 여행이 아니잖아. 집 간 거잖아.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이 어디냐면 대만이야. 대만을 내가 취업하기 전에 취업이 정해진 다음에 10일 정도 혼자 갔거든? 10일이었나 일주일이었나 정확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난 대만 안 가봤어. 좋겠다. 음식이 우선 너무 맛있고 대만 음식이 저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음식보다 맛있는 데가 이란도 맛있는데 이란도 맛있는데 Excuse me? 이란도 맛있는데 이란 사람들이 먹는 건 뭐예요 그러면? 케밥 구워 먹고 수다 떨고 케밥 먹고 케밥만 먹어? 먹기만 해? 나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 유럽 사람들이 막 태국 같은 데 바닷가 가면 그 바닷가나 호텔 수영장에서 책을 읽고 있는 거야.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 근데 뭐 영화 같은 데서나 막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선베드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책을 보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럼 그래서 저게 뭐야? 여기까지 와서 왜 책을 읽어? 나는 항상 여행 갈 때는 책은 챙겼어. 근데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 10시간을 날아서 갔는데 책을 읽고 있는 거야. 나 같았으면 피플 워칭 했겠다. 무화과가 진짜 맛있었다. 미식가여야지 아보카도의 맛과 트러플의 풍미와 그 무화과의 단맛의 풍부함과 리치네스를 알 수가 있어요. 외할아버지 댁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엄청 크게. 그래서 여름 되면은 그 나무로 올라가시고 완전 밑에 무화과를 다 수확해서 지인들한테 다 이렇게 한 봉지씩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무화과가 제일 맛있었어. 그때 더 먹을걸. 이거는 으깨져 있어. 덜 그럴걸. 역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진짜 비 오니까 너무 좋다. 이란에는 그런 말 없어? 잠깐만. 한국에는 같이 여행 가면 꼭 싸운다는 말이 있거든. 딱히? 없어? 그냥 در سفر باید شناخت. 그게 뭐야? 사람을 여행하면서 안다고. 그래서 우리도 여행하면서 많이 싸웠잖아. 그랬나? 아니 여러분, 이스탄불 갔는데 그때 이스탄불 여행을 이분이 전부 다 계획을 하기로 한 거예요.
기억 안 납니까? 기억이 나죠. 계획은 많이 다 했잖아요. 어디 갈지, 뭐 언제 어떻게 이동할지. 자기가 계획을 한다고 했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계획도 없어. 진짜. 그래가지고 보시면 사기당한 게 다 안 나왔는데 내리자마자 이제 숙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저도 터키를 예전에 갔었는데 간 지가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분한테 다 맡겼는데 비행기 타고 딱 내렸는데 노플랭. 도시 이스탄불 도심에 도착하자마자 6만 원 사기당했지. 나 까는 영상이에요, 이번 주제가. 여행이라는 게 여러분, 일이랑, 네? 모든 거는 그냥 일상에서 계획하지 않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다 모든 계획이 있어야 되고, 모든 완전 정각에 있는 그 시간에 맞춰서 딱딱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여행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사람이 피곤합니까? 저는 여행을 한 달을 가도 기내용 캐리어 이상 뭘 가져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재작년에 이란 가다가 나 처음으로 그런 캐리어를 가지고 와봤어.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 캐리어. 그래서 우리 이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오빠가 하는 소리를 그 이란 남자가 막 들고 뭐 돌도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돌이 들었지, 돌이 들었어. 그랬잖아. 돌이 들었었어.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챙길 것도 당연히 훨씬 더 많고 30kg짜리 여행 가방을 그럼 내가 오빠를 만나기 전에도 내가 들고 오빠를 만나고 나서도 내가 들려는 거면 우리 30kg 가 부모님이 그러면은 저희가 짐이 몇 우리 개였냐면 딸을 지켜달라 뭐 당연히 짐- 안 해요. 짐이 몇 개였냐면요. 30kg짜리 캐리어 2개에다가 기내 캐리어 2개에다가 각자 배낭. 누가 남자가 왜 자기 여자친구 가방을 조금 틀었다고 그런 걸로 싸워? 조금 그런 커플이 없어, 세상에. 서울에서 그리고 마치 뭐 자기가 2개를 다 들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다 내가 들었어. 서울에서 안 해. 테헤란까지 60km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오랜만에 출연했는데 이런 얘기만 하네. 오빠 이미지 다 이제 없어. 여행을 하면서 볼 장소들이 있잖아요. 뭐 물론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더 흔하게 가는 곳, 어떤 사람은 그냥 좀 사람들이 덜 가더라도 나는 이곳은 보고 싶다.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개인 취향으로. 근데 어차피 여행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잡다 보면은 그 한여름에 컨디션에 따라도 뭐 계속 움직이고 다니겠어요? 좀 보다가 이것도 들리고 저것도 들리고 하다가 거기 근처에 있는 카페 이왕 가는 김에 좋은 데를 찾아서 가는 거는 좋잖아요. 아니 뭐 좋지. 나쁘지. 카페를 가는 게 좋지. 그렇지만 어떻게 하루에 카페를 3군데를 갑니까? 아, 그러면은 카엘산 로드를 가? 카오산 로드는 이게 너무 변했어, 사실. 카오산 로드가 옛날에 그런 데가 아니었는데 진짜 너무 변해가지고 조금 진짜 거기 가고 트라우마 걸렸어. 진짜 완전 2번 다시 태국 안 가고 싶어. 이제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내가 태국 못 갈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유튜브 3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지 3곳이 어디였어요? 고르자고 하면 어렵긴 한데 굳이 3개를 꼽자면 이란에서 이스판이랑 켈만샤 갈 때 졸파 때문에? 일단은 좋았고요. 네. 이스판 진짜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갈 때 카약 탄 거는 진짜 재밌었고. 그게 재밌었어? 난 표류하는 줄 알았는데. 뭐? 표류하는 줄 알았다고. 표류야 원래 플로팅. 얼마나 짜릿했어 그때. 거기 완전 남들의 2배, 한 3배는 더 오래 탄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락들을 부딪히고 자꾸 거기에 막 완전 징그러운 벌레들이 올라가고 그 어떤 완전 무서운 영화보다 더 스릴이 있었고 저는 스릴 있는 걸 좋아해요. 저희 이제 더스테이 힐링파크에 와 있잖아요. 어제 우리 알파의 이모라는 동물원이 있어요. 거기 갔을 때 나 진짜 못 잊을 것 같아.
지금까지 저는 동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동물 카페 이런 데도 당연히 즐겨서 찾고요. 근데 뭐 항상 어떤 거를 이렇게 보러 가거나 동물원에 갈 때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뭔가 나는 여기를 즐겁게 보지 못하는 게 항상 남아있는데 당연히 아름답고 뭐 이쁘고 이런 패실리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위생적이라는 거, 이런 규모의 장소를 이렇게 위생적이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근데 참. 세라 씨, 네. 저희가 여기 홍보 영상이 아닙니다. 이거 저희 여기 협찬을 받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긴 하죠. 여행에 좋은 대해서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공작이 문제야. 우리가 여기 오자마자 거기 갔는데 이게. 너무 임팩트가 셌어.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가보고 그러니까 보고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뭘 봐도 그냥 그렇구나 또 본 거네. 그런데 오빠가 진짜 일본에 우와 너 멋있다 우와 또 하는 거야 우와 이 말을 공작 얘기만 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 말을 오빠가 어제 처음 했어. 그래서 저는 원래 뭔가 한국에서의 그런 호캉스 문화라고 해야 되나?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 당연히 제일 좋은 호텔, 뭐 괜찮은 곳 찾아가서 거기에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 묵는다? 이해가 진짜 안 갔었는데 어떡하지? 아니 뭔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자본주의가 그래. 원래 다 그게 정확하게 갑니다. 여기는 뭔가 그런 공간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고 그 공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확실하니까 뭔가 이미 여기만 있어도 여행을 완벽히 다 한 느낌이 드는 게 핵심 포인트 같고 나한테는. 그리고 뭔가 또 고민이 되는 게 이렇게 너무 해버려서 나중에 배낭여행이나 이런 걸 하기 싫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드네요. 배낭여행은 배낭여행의 맛이 있고 그렇죠. 또 그건 있는데. 이렇게 리조트 휴양지에서 오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좀 있으면 여름 휴가잖아요. 올해는 어떤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고유가, 고환율 시기에 물론 해외여행도 좋긴 하지만 근데 뭐 올해는 이런 국내에 있는 더스테 힐링파크 같은 리조트나 아니면은 뭐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을 생각해 보시는 거는 어떠실까요? 진짜 뭔가 우리가 어디 나는 항상 한국인 분들이 국내 여행은 의미 없다. 이거를 너무 많이 듣긴 했는데 저는 되게 좋은데요? 우리 부산 갔을 때도 엄청 좋았지. 그 다음에 제주도도 좋았고 사실 그렇고 여기도 너무 좋았고 대구나 뭐 이런저런 속초 거. 어땠지? 속초 너무 좋아했지. 아 그래? 나 속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는 안 됐어. 낙산사가 엄청 이뻤지. 아 맞아요. 이랬잖아 그때. 낙산사가 진짜 이뻤습니다. 아 진짜 제가 어릴 때 저는 거의 20대 초반부터 해외를 매해 갔기 때문에 거의 매해는 아니고 뭐 군대 가고 막 그럴 때 빼고 이제 거의 매해 갔기 때문에 국내 여행을 거의 못 다녀봤어요. 그 국내 여행 갈 시간을 빼서 나 맞아. 해외로 돌렸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와서 좀 국내를 다녀보니까 너무 좋고. 좋죠? 국내 여행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빠, 응? 9마리의 강아지가 알을 낳으면 뭔지 알아? 9마리가 알을 낳는다고? 응. 2개.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여러분.